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 매매만 하고 있거든요.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할 때 신고를 해요. 소재지 간증에도 신고를 하는데 임대차 계약도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. 의무적으로 한 달 내로 30일 내로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소득이 누락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. 모든 게 다 이제 계약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지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년 6월 1일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들 노출로 인해서 신고 안 했던 걸로 인해서 세금의 가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불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게 미리 올해도 2019년도에 신고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 한 거 있거든요. 옛날에는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전에는 안 해도 되는데 2019년도 바뀌어가지고 다 신고해야 돼. 수익이 있다면. 이 부분들에서 이제 클리어하게 다 드러나니까 미리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임대 3법 중에 첫 번째 법이 전월세 신고제였잖아요. 두 번째 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전월세 상한제거든요.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% 범위 내에서 합의해가지고 올릴 수가 있어요. 전세는. 월세는 4% 계산하는 거를 2.5%로 낮아졌어. 근데 만약에 5% 범위 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두 사람 합의가 안 됐어. 그러면 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간다는 거야. 분쟁조정위원회. 뭔가 이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서 이게 조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임차인이 나 그 5% 못 올리겠다. 주인은 5% 범위 내에서 못 올리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. 이게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조정해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. 정말 각박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너무 이 법이 들어서 아쉬운 거예요. 아예 그냥 5% 딱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되면 그걸 딱 정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서로 합의로 도출해내는 금액이지 딱 5% 상한제도 아닌 거죠. 그게 이제 볼 때 문제점이 있다.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세 1억에 월세로 전환할 때 33만 4천 원이었거든요. 4%면 12로 나누니까. 근데 이것을 2.5%로 해서 12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냐면 20만 8천 원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약 14만 원 정도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인들이 어떻게든 세입자를 어떤 방법이든 내보내려고 할 거라.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파트가 두 채인 사람이 있을 경우 내가 실구조한다고 하면 내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. 그럼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서 2년 사는 거야. 또 저쪽에 아파트도 나가라 하는 거 자기가 또 이제 2년 살다가 또 그리 이사하는 거야. 그까지는 법이 막을 수가 없는 거지. 그리고 또 신규 계약을 다시 할 경우는 그때는 또 받을 수 있잖아요. 4년 뒤에 2 플러스 2, 4년 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했을 경우는 금액을 올리도 되거든, 그거는. 그러니까 이제 2년간을 더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4년 이후에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. 근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오르잖아. 또 4년 뒤에 현실적으로 맞게 또 오를 거잖아. 그런 부분을 보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, 이게.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2.5%로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0.5%에다가 2%를 더한 거거든요. 그럼 만약에 기준금리가 더 높아진다거나 낮아지면 또 이것도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동으로 이렇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변환된다.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. 5% 미만인데 5% 이상을 받았어. 예를 들어 10%를 받아버렸어.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청구할 수 있어. 5% 돌려받거나 아니면 계약갱신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. 다시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. 2 플러스 1을.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켜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어. 이게 이제 사실은 전세 금액은 엄청 뛰는데 그 금액이 5%만 올려서 너무 손해인 사람일 경우는 또는 집을 두 채라서 꼭 팔아야 되는 집 있잖아. 그 기간 내에 또 빚이 있어서 팔아야 되는데 실제 이 집을 살려고 한 사람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면 이 임대인은 그 임차인에게 수수료, 이사비 이런 거 가지고 지불하면서까지 보내고 하려고 할 거라고 편법을 써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임차인은 그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.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상한제 때문에도 그렇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그렇고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
서로 상호 배려하면서 전쟁 이혼을 간다거나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 이웃이잖아요. 같이 한 이웃인데 같이 잘 살다가 이거로 인해서 정말 낯뜨거운 이런 현실이 된다면 너무 안타깝죠. 이 법이 정말 좋은 뜻에서 한 건데 결국은 정말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으로 보인다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